안녕하세요.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희망쌤입니다. 연골님들, 연잘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착각인 남자는 무조건 후폭풍이 온다. 이 말을 믿고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다가 몇 개월, 몇 년 그냥 지나가 버린 분들 많이 계시죠? 이미 직접 기다려보고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잘님들은 쓸데없이 시간만 버리시면 안 돼요. 연잘님들 잘 되시라고 오늘도 영상 알차게 준비하거든요. 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소화를 해주세요. 우선은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.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다? 개념 정리부터 확실하게 한다. 그러므로 후폭풍이라는 말 안 쓰기로 할게요. 미련이라고 쓰겠습니다. 괜히 혼란을 줄 수 있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거는 결국 상대분이 나한테 미련이 생겨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미련이란 뭐냐? 이거부터 개념 정리하고 지쳐서 헤어진 남자분들 심리는 뭔지 재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쪽으로 넘어갈게요. 미련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기회비용을 크게 느낀다는 거거든요. 내가 널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널 선택한 것보다 불행하게 살아갈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미련이에요. 그러면 남자분 입장에서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?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겠네요. 그리고 남자분의 그 행복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나를 만나는 거는 남자분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야 되고 나를 못 만나는 거는 남자분한테 불행하다라는 느낌이 돼야 되겠네요. 여기서 개념 정리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요. 사랑이라는 감정은 만능이 아니라는 거. 그리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. 연애 초보분들, 우리 연골님들이 잘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거거든요. 우리 이거 하지 않기로 해요. 정말 사랑해도 사람마다, 상황마다 생각과 말, 행동 다 다르게 나옵니다. 이거는 마치 정말 열정적이면 이라는 말이랑 비슷하거든요. 여러분이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님이 되셨다고 할게요. 직원을 뽑고 싶어요. 그래서 이력서들을 봤는데 다 자기가 열정적이라는 거예요. 열정적인 분들이니까 다 똑같이 열정적으로 일할까요? 다를 거란 말이에요. 연애도 마찬가지예요. 정말 사랑해도 그게 다 달라요. 정말 사랑하면 이거를 무슨 마법의 말처럼 쓰시지 마세요. 그게 내 연애를 망칩니다. 아무튼 사랑한다면 나랑 함께 있는 걸 행복하게 느낄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랑 있는 걸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. 여러분이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애 문제, 재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모두가 모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. 저 사람 마음이 마법처럼 바뀌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. 근데 실제로는 재회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이 문제는 다르게 풀어야 돼요. 나랑 있는 게 행복으로 느껴진다면 사랑은 샘솟을 수 있고 나랑 있는 게 불행으로 느껴진다면 열정적인 사랑도 식을 수 있다. 연애 중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저 사람이 서운하게 해요. 그러면은 내 마음이 전 같진 않죠. 밉죠.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쁜 짓을 하면요. 그러면 절대로 안 해주던 것도 해줄까 싶을 만큼 마음이 커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상대도 같아요.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서 저 사람의 감정도 커졌다, 작아졌다 해요. 그러면 저 사람의 마음이 지치고 떠나가게 된 이유는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의 사랑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? 이쯤에서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. 잘못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.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저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.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사람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. 여러분이 남자친구분의 사고방식이나 말과 행동에서 좀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재회를 하고 나서 고쳐주시면 돼요. 가끔 남자친구가 다 뉘우치고 다 고치고 저한테 숙이고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때 재회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데 순서대로 바라셔야 돼요. 오븐이 있어야 빵을 굽는 거잖아요. 빵을 먼저 먹을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오븐을 살래요 같은 말이거든요. 이게 빵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오븐을 먼저 사시는 게 맞아요. 여러분. 물론 여러분이 빵을 너무너무너무 먹고 싶을 거예요. 하지만 우리 오븐을 먼저 사기로 해요. 그래야 빵을 구울 수 있어요. 이쯤에서 제가 재회시켰던 사례 하나 가지고 올게요.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이거든요.
남자분이 원하는 건 그저 평범하게 여자친구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는 거. 여자분이 결혼 생각도 없이 한 10년 정도 갑질을 하시다가 남자분이 너무나 지쳐서 헤어지게 된 케이스였거든요. 이 케이스에서 남자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 분일까요? 여자친구가 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결혼 얘기가 순조롭게 흘러가고 내가 뭔가 해주면 여자친구가 좋아하고 여자친구도 가끔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그냥 우리가 흔히 연애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달달함. 남자분이 바란 건 그냥 그게 다였어요. 워낙 순한 남자분이셨고 이 여자분이 또 남자분 첫사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바라는 게 별로 많지 않은 분이셨어요. 그러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이랑 사귀면서 어떤 걸 불행으로 느꼈을까요? 우선 여자분이 나를 아껴주지 않았어요. 나와의 약속은 늘 뒷전이었고 심지어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약속이 생겼다면서 일어나서 가버리기도 했어요.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여자분이 대놓고 말을 하기도 했고 나한테 웃어주기보다는 늘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모습의 여자친구였어요. 연애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해졌고요. 평범하게 연애를 하는 걸 10년을 기다렸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면 지칠만 했죠. 여러분 이거 성별 바꿔놓고 생각해볼게요. 이렇게 여자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 생각도 없이 10년을 만난 남자. 이 사람이랑 연애나 결혼을 하는 거를 여러분 친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누가 봐도 이런 분이랑 연애를 하는 건 불행하겠죠. 근데 여러분들이 잘 믿는 미신에 따르면 남자는 무조건 후폭풍이 온대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잘 생각해보세요. 남자분들도 사람이에요. 본인에게 좋은 게 뭔지 따져보고 선택할 줄 알아요. 이런 연애는 선택하지 말아야죠. 불행하잖아요. 아무리 사랑해도 불행을 내가 꾸역꾸역 참다 보면 그 사랑이 식는 게 정상이에요. 그럼에도 사랑한다? 여러분 친구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거 사랑 아니라고 뜯어 말리실 거잖아요. 남자가 지치는 이유? 연애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꼭 여러분이 뭔가 이런 잘못을 해서 안 행복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. 이직이라든지 뭐 사업 실패라든지 이렇게 현실이 어려워도 연애에 집중할 수가 없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. 본인이 행복감을 못 느껴서 지친 건데 갑자기 행복감이 기대된다?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러면 재회가 되려면 나와 연애를 행복할 거라고 바라봐야지 되는 건데 이 남자분의 경우는 그럼 재회가 어떻게 된 걸까요? 간단해요. 그냥 정상적으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. 쉽죠? 남자분 마음속에서 걸렸던 포인트들이 있겠죠. 이거 다 너트톡으로 싹 긁어주고 근데 읽었는데 반응이 없었는데 이거는 내담자분을 상대분 앞에다 갖다 놔야 제외가 되는 사례긴 했거든요. 그래서 내담자분을 찾아가기를 시켰어요. 무섭다고 울고불고 하시더라고요. 이거 꼭 해야 되냐고. 근데 그냥 갖다 놨거든요. 제외가 됐어요. 사실 이분이 거절 대응도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남자분이 거절은커녕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되게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집에 갈 땐 데려다 주기도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내가 이전에는 그 사람이 불행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애를 했어도 미래상을 잘 그려주시면 그러니까 이 미래상이 너가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. 요걸 그려주시는 경우에는 남자분도 의견을 바꿉니다. 존중도 못 받고 정상적으로 결혼도 못할 것 같아서 헤어졌는데 여자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너를 존중을 해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마음이 싹 높게 얘기를 해주셨고 결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더니 마음이 바로 풀리시더라고요. 이렇게 미련은 상대에게 기회비용을 확실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. 보통 여러분이 이별을 하고 본인이 매력이 없어서 헤어진 것 같다. 이런 착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시는데 매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애초에 안 사겨요. 매력은 있는데 현실이 힘든 거예요. 그 현실적인 고통 여러분이 확실하게 경감을 시켜주시고 너가 바라는 행복 내가 그 행운의 여신이 돼주겠다. 요것만 딱 각인시켜주시면 돼요.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실 거죠. 이별했으니까 보는 건 무리 맞아요. 근데 애초에 날 안 보는 이유가 대화하기 싫어서잖아요. 너랑 나랑 이제 상관없어. 너가 뭔 생각이고 뭔 계획이든지 간에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 라는 게 이별이니까 내가 연락을 해도 그 사람이 볼 이유도 없고 답장을 할 이유도 없어요. 그런데 애초에 대화를 하기 싫어진 이유가 뭐겠어요. 우리 아까 그 남자분 사례 생각을 해봅시다. 여자분이 존중해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결혼을 정상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아 우리 대화 좀 하자고 이러면서 매달리면 남자분이 왜 여자분이랑 대화를 해야 할까요? 바뀐 게 느껴지지 않는데 대화만 하자고 고집을 부리시면 상대는 더 지치고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은 남자분에게 최고의 상대, 최고의 연애를 그려보는 거. 그리고 그거랑 내 모습, 나와의 연애
이게 실제로 뭐가 어떻게 달랐는지 적어보시는 거. 이거를 여러분이 쓰시다 보면은 내가 지금 왜 다시 생각해보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지 처절하게 깨달으실 수 있거든요. 그 처절한 깨달음이 안 느껴진다. 그러면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를 이해를 하고 대화하는 스킬이 완전히 없으시거나 혹은 이 이별이 일반적인 이별이 아니고 굉장히 내가 풀기의 난이도가 높은 이별일 수 있어요. 잘 안 그려진다. 그러면 그래서 연락을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충분히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내가 나눠가지고 잘 썼다. 그러면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제안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최대한 매력적으로 볼지 요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진짜 중요한 거고 되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 내가 방금 처절하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구구절절 적으시기도 해요. 근데 이거도 상대가 보기에는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실 수 있어요. 대화하기 싫다는데 나는 용서받고 싶다고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떼쓰고 용서고 뭐고 대화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잖아요. 만약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했으면 헤어지자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 좀 해줘라고 했겠죠. 그래서 사과문은 나오면 안 돼요. 써봤는데 이별 노래 감성이다 라고 하면은 다 찢어버리세요. 그거는 여러분 감성이지 그 사람 감성이 아니에요. 이별 노래보다는 이효리 씨 10미닛 아시죠? 그런 좀 자신감? 유혹적인 느낌? 이런 게 좀 나야 되고 혹은 발랄한 느낌 이런 분위기도 도움이 되거든요.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진지할수록 제외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도 사과를 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보내더라도 이런 거절이 나올 거거든요.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.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지. 너한테 돌아갈 일 없으니까 이런 거 그만 보내. 즉 상대분도 여러분이 한 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랑 내가 너무 달라서 말이 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차원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.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하고 싶다. 그런 입장이시면 사과문 그냥 쓰세요. 사과문 쓰시고 저런 거절 받으시면 돼요. 재회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과를 하고 싶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?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너톡을 쓰고 싶으실 건데 너톡 쓰는 방법도 구체적인 영상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. 너톡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도 있어서 너 관련된 영상이 아마 한 30, 40부작 정도 될 건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. 연락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짧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여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도 되게 아쉽긴 하지만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. 그 사람의 행복, 불행, 댓글로도 지금 한번 바로 적어보시고요. 본인이 쓴 게 사과문 느낌인지 발랄한 느낌인지 이런 것도 이렇게 적어보시고 다른 분들 의견 받으셔도 돼요. 저도 봐드릴게요. 너톡은 월요일 밤에 제가 첨삭 라방을 하기도 할 거거든요. 아래쪽 더보기란 보시면은 첨삭 라방 공지도 나와 있어요. 오늘 좀 되게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 감이 안 잡히던 제회에 작은 등불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회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.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여기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. 그쪽에 상황 남겨주시면 천천히 보고 같이 의논해드릴게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, 알림,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.